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로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이 더욱 그리워지곤 합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자주 떠오르는데요. 아버지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형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신 아버지께는 언니 2분이 계셨고 집안 형편상 할아버지와 함께 일찍부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벼농사를 지어 7 식구의 생계를 이어갔지만 농사가 끝난 비수기에는 늘 생활이 팍팍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용수야, 우리가 농사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어. 이렇게 계속 살다간 모두 굶어 죽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언니에게 얘기했더니 그곳으로 오라고 하더라. 먹을 걱정은 없을 거고 학비도 도와주겠대. 그럼 남동생들과 엄마, 언니들을 떠나야 하겠지만 우리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 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동수야, 서울에는 빌딩도 많고 차도 많아서 네가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가서 열심히 적응하고 나중에는 우리 가족 모두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하고 홀로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홀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선택이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으셨고 결국에는 그 결단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 서울에 갈 사람이 없으니 난리인데 넌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서울에 가면 꼭 나한테 편지 써. 알았어. 나 없이도 잘 지낼 거고 방학 때 자주 내려올게. 친구는 아빠와 헤어져서 슬퍼서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쉽게 떠나지 않았어. 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어. 높은 빌딩을 보며 어지러움을 느꼈어. 아버지는 고모의 말을 따라 버스를 타고 전처와 함께 고모가 사는 집으로 갔어. 동수야, 왔구나. 집은 무사히 찾았구나. 안녕, 이모. 학교 내 아빠와 내가 전학을 처리했으니 내일은 이모와 함께 학교에 가도 돼. 우리 집 바로 근처라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 우선 오늘은 씻고 좀 쉬어. 아빠의 상담 선생님, 삼촌, 사촌, 사촌의 남동생,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어. 거실이 가운데 있는 방이 2개였는데 아빠는 사촌들과 한 방을 써야 했어. 이모와 시어머니는 거실에 살았으니까 나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조심해야 했어. 이모와 삼촌은 공사장에서 식당을 운영했어.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했어. 아빠는 전학 온 학교가 생소해서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했어. 시골 출신이라 놀리기도 하고 말도 안 걸었어. 아빠는 학교에 관심이 없어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모가 일하는 공사장으로 갔어. 수련회에 갔을 때 숙제를 안 했어. 왜 여기 왔지? 그냥 구모야. 할 일 있어? 도와줄게. 뭐 해? 학교에서 뭐 있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정말 너를 도와주려고 온 거야. 아, 그럼 여기 물을 씻어서 야채 껍질 벗기는 칼로 썰어. 이모와 삼촌이 저녁 준비하느라 바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모. 내가 빨리 씻어서 준비할게. 이모는 아빠가 손재주가 좋고 일도 잘해서 좋아했어. 중학교 때도 학교가 끝나면 식당에 와서 이모를 도왔어. 공사장을 오가면서 일하는 남자애들과 친해졌지.
오늘 점심은 볶음 돼지고기 많이 먹어. 상추 많이 찢으니까 마음껏 가져가. 하지만 남기면 벌금 내. 그러니까 동수야, 내 말 잘 들어. 아, 너는 고무월이지만 이제 다 컸구나. 동수가 사장님한테 갔으니까 부모님이 복도의 사장님이 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사장님의 권한으로 오늘은 계란찜을 무료로 드리죠. 이모, 나랑 너희 둘이 계란찜을 만들어줘. 알았어. 복도에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반찬 코너에 절임 무침이 없어. 쌈장 더 주세요. 그 남자는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다들 아빠가 식당 일을 잘해서 놀랐어요. 사실 아빠는 공부보다 식당 일을 하는 게 더 잘 맞았어요. 이모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별로 안 했지만요. 아빠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매달 돈을 주었고, 아빠는 나를 집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 어느 날 이모와 삼촌은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다음 날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건물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아, 허니,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가스레인지가 고장난 모양입니다. 켜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밤에 국물을 다 끓여야겠습니다. 아, 어떡하지? 여기 휴대용 가스버너를 쓰면 됩니다. 너무 엉성하게 포장해서 먼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부탄가스가 터지고 식당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모와 삼촌은 피할 길 없이 타오르는 열기 속에 갇혔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모님을 잃은 사촌들은 매일 울었고 이모의 시어머니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를 잘 모르셨고 남의 집에서 사는 게 불편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18살이었고 서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모네 식당이 있는 공사 현장에 가기 전까지 며칠 동안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아, 동수야, 오랜만이야. 삼촌은 잘 지내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야, 삼촌, 나도 여기서 일하면 안 돼. 여기 사장님 밑에서 일할 생각도 하지 마. 아직 젊잖아. 그렇게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없잖아. 어깨가 너무 아프고 며칠째 쑤셔. 서울에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어.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 일당으로 받을 수 있어. 그걸 감수해야 해. 감독한테 가서 일하게 해줄 수 있어. 부탁이야.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일하게 됐어.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국 공사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일했어.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승진도 빠르고 실력도 인정받아 건설회사 CEO로 승진했어요. 꽤 큰 건설회사를 차린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여자를 만나서 사귀고 3개월 사귀고 결혼했어요.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바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힘들어하셔서 보모를 고용했어요. 자기야,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는 건 힘들 테니 보모가 잘 돌봐줄 거야. 낮잠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저도 취미 같은 게 있어요. 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당신은 저를 위해 모든 걸 잘 해주시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과 유미가 제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일찍 집에 가고 싶어요. 보모가 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 베리가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 집에 보모로 온 한영자는 네, 문을 열어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문이 열리고 넓은 잔디밭을 지나거실로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저는 유미 엄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부인, 아이, 유미.
아이가 너무 순해서 저를 보면 눈만 크게 뜨고 오지 않아요. 맞아요. 유미. 아,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온 건 처음이네요. 유미가 영자를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영자는 이제 여기 없어요. 부인, 유미. 저한테 맡기고 일하세요. 아니, 벌써 일 시작해서 짐 풀고 좀 쉬셨어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빨리 돌보고 싶어요. 그 보모는 결혼해서 7살 아들을 두었어요. 남편은 트럭 운전사라서 시골을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그러다가 유무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빚 때문에 일자리를 구했어. 보모가 집에서 같이 지내며 집안일을 했어. 같이 했지.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휴가를 주셔서 정말 고마워. 보모랑 같이 살기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는데 보모가 마치 어머니 같은 존재인 것 같았고 보이지 않아도 찾을 정도로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 보모가 요리 잘해서 매 끼니마다 멋진 요리를 해줬어. 와, 엄마의 요리 실력을 알아봐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놀랐어. 요리는 따로 배웠어. 아니야, 엄마가 어깨 너머로 요리하는 걸 보고 혼자 해줬어. 다행히 엄마 취향에 맞았어. 아, 그냥 요리하는 거겠지. 유미가 지켜보고 있을까? 엄마가 없을 때는 밤에 자고 있을 때도 날 찾는다고 했어. 엄마가 유미를 아기 때부터 돌봐줬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다행히 유미는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어. 아니, 엄마가 유미를 잘 돌봐줬기 때문이야. 유미가 벌써 5살이라니 믿기지 않아. 내 부모는 가족 같은 존재였고,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엄마와 함께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내 부모가 전화를 받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 왜 이러는 거야, 부인?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우리 아이의 아빠가 지금 경찰서에 있어. 그 사람을 데려가서 응급실로 데려간다고 해. 합의 안 하면 감옥 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모님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맙소사, 일단 진정하고 유미 아빠하고 해결 방법 찾아볼게요. 유미 아빠 회사에 변호사가 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상황 알아보라고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 고맙습니다. 사모님, 다행히 피해자하고 합의해서 합의금으로 사고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사모님, 합의금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합의금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부끄럽기도 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피해자 가족이 돈을 갈취하려고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변호사가 잘 설득해서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번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니까 갚겠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대신 사모님, 저는 유미 사장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어줄 가구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모님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지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오전 5시에 일어나 생선시장에 가서 신선한 생선을 사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유미 조아는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오징어 튀겼으니까 많이 드세요. 와, 맛있어 보여요. 오징어 다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아줌마가 먹여준다고 해서 아침 일찍 생선시장에 가서 직접 오징어를 샀어요. 유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와, 리까지 다 드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줌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네. 유미는 가리지 않고 다 먹어서 아줌마가 요리하는 게 재밌어요. 아빠는 일이 바빠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셔서 저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몸이 자주 아프시고 안색도 안 좋아요. 어느 주말 아침에 엄마 아빠랑 마당에 꽃 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아빠가 진지하게 여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돼. 주말인데도 출근해야 돼 라고 하셨어요. 요즘 직장은 뭐 하냐, 매일 늦고 안색도 안 좋아. 그냥 내가 좀 바쁠 뿐이야. 아무 문제 없어.
미랑 같이 먹고 쉬고 있어. 급한 일 끝내고 빨리 집에 올게. 아빠는 바빠서 그냥 일 처리하고 급하게 출근하는 거야. 아빠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층짜리 빌딩인데 회사 건물 안에 있어. 헬스장, 타가소, 테니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건설사로 선정돼 매일매일 언론에 보도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시작해 건설업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아버지의 이야기도 화제가 됐다. 아버지의 회사에는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초등학교 친구가 저랑 같이 일했어요. 아빠가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울면서 다시 만나자고 한 절친이었고, 그 뒤로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빠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친구가 조수 역할을 했어요. 서울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학교만 졸업한 아빠에게 사업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준 든든한 파트너였어요. 봉수야, 요즘 국내 건설 시장이 안 좋아. 건설 회사가 잇따라 도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회사가 해외로 진출할 때가 됐어. 근처 베트남이나 태국에 한국식 고층 아파트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조사해보니 이 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있더라. 우리 회사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고 현지 상황도 잘 모르고 초기 자본도 엄청 필요할 테니 고민해야지. 뭐 걱정할 게 있겠어? 캐파 열풍이 불 때 바로 시작해야지. 언제 기세가 꺾일지 모르니까 그때 후회할 거야. 왜 경영학을 공부했나요? 저는 모든 것을 미리 알아냈고 이 제안을 하기 전에 미래의 전망을 예측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 아버지도 그를 믿고 해외 사업권을 전적으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사업을 위해 초기 자본이 1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친구에게 전보를 보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회계사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는 전화도 받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지인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박 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 동철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유일한 친구인데 저를 그렇게 속이고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돈이 없어서 저축계좌를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이 그럴 리가 없죠. 박 씨,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입니다. 먼저 소액을 주고 호감을 사서 그 돈의 수백, 수천 배를 뜯어가는 겁니다. 박 씨, 나는 계획을 가지고 CEO에게 다가갔다. 부장님, 지금 회사 원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요? 죄송하지만 잔액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EO가 1,000억 원을 보내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CEO님, 이번 달에 파트너들에게 줄 돈이 없다고요? 네. CEO님, 이번 달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집단 소송까지 걸 사람들이잖아요. 은행 대출도 못 받으니까 개인 재산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해야죠. 다시 박 씨를 찾아보겠습니다. 부장님,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는 미친놈처럼 고향 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천에 있는 친구 부모님이 아들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동수 오랜만이에요. 네, 맞아요. 동수 갭이 크다고 하던데. 동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 혼자 여기 계세요? 야, 동수 요즘 안 들어왔어? 어디 간다고 했나? 아니면 동수 데려다 줬나? 몇 년 됐어. 내가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고 해서 전화도 안 했어. 그런데 동수는 뭐 하냐?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 난 직장 안 갔어. 안 돼.
혹시 동순의 집에 오게 되면 내 명함이야. 전화해. 그리고 이 돈은 동수가 연락이 안 될 때나 아빠한테 월급 못 보낼 때 잠깐 쓸 수도 있어. 일단 이걸로 생활비 써. 아, 그런 식으로. 동수가 월급 받으면 생활비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부모님이 경웅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친척들과 여기저기서 산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집이 잘 안 되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천에 내려오시면 밥도 챙겨주시고 우리 시골집도 잘 돌봐주셨어요. 힘들면 제천에 내려와서 시골집에 묵었는데 그게 제 즐거움이었어요. 매일 가서 물도 씻고 마당 잡초도 뽑고 해서 집이 정말 반짝반짝했어요. 매달 돈 주시는데 정말 많아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돈은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 동네에서 다 돌봐주시니까. 이런 일로 돈 못 받잖아요. 아빠는 친구의 아버지를 보고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사기쳤다고 말할 수 없었다. 서울에 올라온 아빠는 결국 회사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어느 날 회사가 망하고 채권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다. 집은 경매에 나와서 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 세 가족이 먹고 자고 단칸방에서 살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었다. 아빠는 매일 경찰서에 가서 친구의 행방을 물었다. 박동철이라는 놈을 찾아야 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인터폴 수색이나 그런 거 할까? 이미 공개 수색이 나갔다. 정보 제공자가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망가면 찾을 방법이 없다. 우리 경찰이 당신 사건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 다른 사건도 처리하기 힘들다는 걸 이해해 줘. 우리는 그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 1,000억 돌려줘야 돼. 상사님, 제발 그놈을 찾는 걸 도와주세요. 간청드립니다. 아빠는 친구의 배신에 충격에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어나서 멍한 표정으로 TV를 보았고 그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지금 유미 학용품 살 돈도 없고 밥은 언제 떨어질까? 왜 돈 버는 생각을 해야 해? 안 될 거야. 나가면 돈 쓰고 집에 있으면 돈 버는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헛소리를 하니? 이런 널 보면 가슴이 아프다.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 말기암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돌아가셨고 아빠 돌아가심에 슬픔에 잠긴 엄마도 그 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중학교 때 부모님을 잃고 소년원에 갔는데 시설. 그곳에서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자 감옥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고시원에 방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고시원은 3.5 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침대와 책상만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 살았고 임대료가 싸서 마음이 지쳤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꾸렸고 돈이 많지 않아 살기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빵 한 덩어리로 버텼고 밤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고순 촌장이 저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삶은 힘들었고 20대 초반에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서 하루 종일 고시원 방에 갇혀 있었다. 고시원 임대료를 낼 수 없어서 이번 주 안에 이사하라고 했다. 미래가 암울했고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는데 누군가 고시원 문을 두드렸다. 누구일까? 유미노가인가? 유모인가? 기억나.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처럼 따라다녔던 유모였다. 와서 안고 울었다. 아, 소리가 너무 많다. 아,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이제야 찾았구나.
얼마 후 진짜 내가 말했다. 이모, 잘 지내셨어요? 아빠 싸움이 깨져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끝까지 이모 곁에 있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나중에 사장과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그때 좀 당황했어요. 남편이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아,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돌아가셨어요.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했어요. 청소하고 아들을 키우는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돈을 조금 모으고 시간이 생기면서 이모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옛날 동네에 가서 물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설에 가셨을 것 같아서 전국의 시설을 찾아다녔어요. 우연히 이모가 묵고 계신 곳을 찾았어요. 거기서 고시원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너도 힘들었어? 이렇게 보니 너무 좋다. 그런데 왜 얼굴이 이렇다? 색깔이 없어. 뭐가 문제야? 고시원 관리자가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다고 했어. 고시원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이번 주말까지 나가야 했어. 좀 더 일찍 머물 곳을 찾았어야 했는데. 관이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너무 화나. 나랑 같이 있어. 유모가 밀린 고시원 임대료를 내고 내 짐을 챙겨서 그녀 집으로 데려갔어. 그녀 집은 마당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 방이 3개, 욕실이 2개라 꽤 넓었어. 승수, 엄마, 이거 봐.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아, 안녕. 엄마는 사장님 딸의 유모로 일했어. 엄마가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어. 아, 알아. 안녕하세요. 저는 윤승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음입니다. 엄마가 전화로 말씀하셨듯이 유미는 상황이 좋아서 우리 집에 머물게 될 거예요. 2층 방은 내가 청소했어요. 세이블은 잘 치웠어요. 잘 청소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유미가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합니다. 2층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엄마가 빨리 저녁을 준비할게. 네, 엄마. 유미, 먼저 와. 내가 방으로 안내해 줄게. 네, 고맙습니다. 그 남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다녔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따뜻한 성격으로 남편감으로 가장 매력적인 후보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런데 핸드폰 번호 교환하자. 유미, 바로 전화할 테니까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해. 아, 엄마 닮아서 너무 밝네.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다. 엄마, 저녁이 다 되면 난로 앞에 올라가서 그때까지 좀 자. 그날부터 우리 셋이 같이 아침 저녁 먹고 거실에서 같이 TV 보고 가죽 자켓 하나처럼 살았다. 너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이 회복되어 더 이상 널 의지할 수 없을 줄 알았어. 부인, 저는 지금 기분이 나아서 방을 구하러 갑니다. 오늘이나 내일은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제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뭐, 당신이 떠날 때 여기가 당신 집이라고 했지만 저는 당신을 보낼 수 없었고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당신은 무너질 것 같아요, 유미. 우리와 함께 가세요, 유미. 사실 당신을 처음 여기로 데려왔을 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승수와 잘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두 분을 보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승수와 저는 이모의 갑작스러운 말에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모의 설득으로 저는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고 그날부터 승수가 저에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유미는 지금 제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가 되어서 너무 기뻐하시고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유미, 당신은 제 며느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너를 아기 때부터 키우고 딸이라고 생각했어.
이제는 하녀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해. 엄마는 아직 느리니까 밥도 차리고 집안일도 내가 할게. 그럴 때까지는 너랑 승수를 돌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엄마한테는 몸조리하고 손주도 빨리 낳으라고 했지.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는 아침 저녁을 직접 차려줬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청소도 직접 해주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 좋은 시어머니, 좋은 남편을 만났어. 꿈만 같았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남편은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만난 지인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됐어. 엄마랑 저녁 먹으면서 그 회사 그만두고 사업할 거야.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좋은 회사에서 일해야 돼.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엄마는 네가 사업하는 걸 원치 않아. 당신은 신중한 사람이니까 많은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듯합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서 1인 고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본에는 이런 곳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 벽을 향해 테이블을 두기도 합니다. 칸막이를 설치해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먹고 안 쓰고 나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도 사업에 대해 잘 모르니까 스스로 알아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과 은행 대출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치즈 사업이었는데 사무실을 빌려서 투자자를 모았죠. 그러다 투자자가 늘어나서 식당을 열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윤 씨, 어디서 오셨어요? 나한테 돈을 사기치고 뻔뻔하게 신발을 벗겼잖아요. 잠도 못 자요. 뭐가 문제예요?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빨리 돌아가세요, 아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게요. 지금은 상업적인 떡이 아니에요. 남편이 투자를 과장해서 사기를 쳤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다 잃었지만 실체가 없는 거짓말이에요. 아, 제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들한테 전화할 테니까 진정하고 기다려요. 아니, 기다릴 필요 없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경찰이 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거예요. 우리가 돈을 넣거나 돌려받을 테니까 우리가 나설 필요는 없어요. 다 같이 가자. 올마 사건 이후 제 남편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감옥에 갇혔어요. 남편한테 매일 찾아가서 여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난 아무도 속인 적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등을 돌리고 영어를 좀 써볼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지? 널 믿어. 변호사도 고용했으니까 나중에 재판 준비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엄마는 지금 충격에 빠져 있고 몸이 안 좋아. 죽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어. 가슴이 아프다.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 너한테 이런 추한 짓을 다 보여줬어. 그래서 너랑 엄마 앞에서 정말 부끄럽다. 집에 와서 죽을 먹고 엄마 방에 들어갔어. 엄마, 오늘 만났어. 승수가 얼굴은 어때도 잘 먹는다고 했어. 얼마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까. 그렇게 하면 아들하고 따뜻한 밥 먹고 편히 잘 수 있겠어?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겨낼 거야. 변호사도 고용했으니까 그가 무죄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의무감이 있어. 몇 푼 돈 때문에 양심을 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시어머니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의사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잡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해요.
미안합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아들만 돌보며 살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남편이 감옥에 간 뒤 병든 시어머니가 유미 선생님,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죽으면 제천에 있는 우리 시골집에 가서 제일 큰 김치단지를 열어주세요. 제 엄마 돌아가셨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풀려나는 걸 보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주세요. 우리 승수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엄마를 돌보다가 해가 뜨자 엄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엄마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얼마 후에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여보, 엄마 잘 보내드렸어요. 제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혼자 고생하셨잖아요. 이런 불효자가 어떻게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못 볼 수가 있을까요? 엄마의 장례식을 꼭 붙잡고 내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어. 엄마는 평생 아들 걱정만 하던 사람이야. 빨리 재판을 끝내고 무덤에 가서 네가 무죄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 다음 주에 마지막 재판이야. 잘 준비해야 돼. 몸조리해. 다행히 재판은 잘 끝났고 남편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 나는 엄마 방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 여보, 수고했어. 내가 이 영양밥을 준비했으니까 좀 먹어. 오랜만에 먹어. 모르겠지만 엄마가 만든 반찬이야. 지금 엄청 슬퍼할 거 알지만 기운을 차리고 예전처럼 돌아가야 해. 엄마도 그러길 바라며 지켜봐 줄게. 아, 언제 오실 때 부탁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제천 시골에 가서 김치 뚝배기를 뜨라고 하셨어. 무슨 뜻인지 알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제천에 오셔서 초라한 시골집을 사셔서 직접 된장과 고추장을 담그셨어. 그걸로 생계를 이루셨고 마당에는 김치 한 가리가 많았어. 서울에 사시면서도 가끔 여기 내려와서 김치 한 가리를 닦고 며칠 시골에 계셨어. 내가 안정되면 여기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셨어. 아, 맞아. 아버지 고향이구나. 제 고향인데 집과 인연이 있는 건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제천으로 같이 가자. 다음날 아침 급히 차에 타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제천의 시골집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기아차 집인데 잘 관리한 모양이에요. 집과 마당이 깨끗했어요. 집을 돌보는 이웃이 있어서 집이 깨끗할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서 살았어요. 옛날 생각이 나요. 왜 안 말해줬어? 말해줬으면 서울에서 불편하지 않고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이 집은 널 돌보고 싶어서 안 말해줬어. 엄마가 큰 김치독을 보라고 했어. 김치독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기 있는 김치독이에요. 편과 함께 김치독 항아리를 여는 순간 너무 놀라서 입에서 거품이 났어요. 여보, 여기 봐.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떠나기 전 마지막 선물로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유모를 특별히 돌봐주셨어요. 어느 날 6살 때 마당에서 놀다가 강아지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 강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봐야겠어요. 음악. 혼자서 소금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유모가 옆에 꽃을 달고 있었어요. 문 손잡이가 높아서 혼자 문을 열 수 없었지만 그날은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골목으로 달려갔어요. 개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결국 길을 잃고 큰 길로 나갔어요. 유미, 예쁘지 않아요? 아, 유미는 어디 갔어요? 아저씨, 유미 보셨어요? 아니요, 옆에 없어요. 아, 여기서 소금 장난을 했어. 아이는 어디로 갔어? 집을 수색할게.
그럼 부인, 마당과 지붕을 살펴보렴. 유미 부인, 유미. 내 엄마. 엄마가 날 찾았지만 못 찾았고, 그때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 아니, 왜 문이 열려 있어? 유미는 키가 작아서 문을 열 수 없어. 아, 맞아. 꽃집에서 돌아왔을 때 문을 닫는 걸 깜빡했어. 부인, 유미가 밖으로 나갔나 봐. 빨리 찾아야 해. 엄마가 집안을 수색했지만 못 찾았고 결국 해가 졌어. 눈물을 흘린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아? 유미가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갔다면 왜 안 오는 거야? 사고가 났을 거야 라고 말했어. 틀림없어. 우리 어문 어떡하지? 정문문을 잘 잠갔어. 유미가 나갈 수 없었어. 전부 내 잘못이야. 부인, 유미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큰 길로 나가서 더 찾아보겠어요. 이모, 엄마가 차가 많은 큰 길로 나와서 근처 상인들에게 물었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6살짜리 여자아이 보셨어요? 아, 방금 봤어요. 개를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저기 무도회에 갔나 봐요. 네, 우리 아이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엄마와 이모가 공장으로 달려갔는데 다들 퇴근해서 공장이 어두웠어요. 아, 유미, 여기 있어요? 유미? 엄마야. 유미 목소리가 들리면 대답해. 아, 엄마. 멀리 있는 어둠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엄마와 이모 소리에 깨어났어요. 일어나서 엄마와 이모 쪽으로 걸어가다가 발목 근처에 있는 나무 블록을 건드렸더니 쌓아놓은 나무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때 보모 이모가 달려와서 저를 덮쳤어요. 유미, 어떡하지? 주머니는 괜찮아? 그 사고 때문에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엄마가 나를 감싸 안아줘서 다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머리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사지가 찢어지고 봉합을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수술을 한 후에 엄마가 깨어났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위험하게 달릴 수 있었어? 유미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엄마가 나 때문에 많이 다쳤고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아팠어. 다행히 너무 놀랐어. 엄마가 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 엄마가 너무 놀랐어. 유미는 괜찮아. 수술이 잘 되어서 너무 기뻐. 엄마는 유모한테 이걸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 우리 유이를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갖고 싶었어. 이게 뭐야? 경기도에 천평 눈이 내렸어. 여기 서류와 계약서에 당신 남편이 요즘 일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어. 이걸로 빚을 지고 가게를 열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부모는 사지 않으려 했지만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항아리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제 어머니가 유모에게 준 계약서입니다. 그 귀한 걸 제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전에 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서 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기억해요. 네, 제가 이걸 받아서 장사한다고 했더니 땅 문서는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것이 아니고 돌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제 삼촌이 돌아가시고 고생하셨을 때 이 땅을 팔고 편안하게 살았다면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등기부 사본을 먼저 받아야 해요. 남편과 함께 구청에 가서 등기부 사본을 받았는데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사망신고를 하고 남편 명의로 상속받았는데 땅값이 100억 원이 넘었어요. 땅값이 엄청나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요즘 그 지역이 개발되고 있어서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게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니까 잘 관리하세요. 내 것이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땅을 팔아서 번 돈으로 새 사업을 시작해. 사실 감옥에 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뒤로는 사람들을 잘 대하는 법을 모르겠어.
알겠어. 사회공포증이 생겼어.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도 모르고 혼자 증명하려고 싸웠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실 무서워. 그럼 잠깐 쉬고 생각해. 네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묻힌 납골당을 매일 찾아갔어. 엄마는 좋았어. 오늘은 유미 모르게 혼자 와서 엄마 앞에서 유치하게 굴고 울고 싶을 때 울었어. 엄마가 떠나는 것도 못 봐서 너무 미안해. 세상에 나 같은 불효자는 없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쓰러지지 않았을 거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호박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거야. 엄마가 유미에게 남긴 토지 증서로 유미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나는 무서워. 나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 많이 생각했고 오늘 엄마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결심했어. 사진 속에서 엄마의 울음 얼굴을 보고 마침내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나만 바라보는 유미에게 믿음직한 가장이 되어야 해. 그리고 곧 아이가 생긴다면 내가 아빠가 될 거야.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해. 다시 시작하자. 엄마, 하늘에서 날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남편이 땅을 팔고 상속세 50억 내고 50억으로 사업을 준비했어요. 자기야, 이번엔 조언이 필요해. 객관적으로 말해야 해. 요즘은 집값이 비싸지면서 고시원이나 고시텔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 살았으니까 알죠. 제가 고시원에 살았을 때는 다들 일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 고시원 사업이 전망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랑 같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안 데려오고 우리 둘만 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요. 좋은 사업 아이디어 같아요. 지금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알아볼게요. 어렸을 때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 게 멋지다고 생각했고, 저도 커서 아빠처럼 대단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회사로 불러서 안내해 주셨던 게 기억나요. 여러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니며 살 곳을 찾다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 홍대의 좋은 집을 찾았어요.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세련된 고시원 건물을 지었어요. 10층 건물이라 방이 60개나 될 거예요. 그러면 월 수입이 꽤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다른 곳을 사면 되잖아요. 망설임 없이 홍대고 시원을 본거지로 정하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리를 구했습니다. 이 3호점 계약을 맺고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점은 제가 직접 운영했지만 고시원은 하숙집 럼바처럼 반찬을 제공하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운영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스파게티는 정말 놀랍도록 맛있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 사장님께서 손해를 보시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배고픔이나 식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따뜻한 식사를 매일 먹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실 테니 취업을 꼭 성공하길 응원합니다. 고시원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를 가질 수 없을까봐 시범 수술까지 고민하던 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놀라움과 기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빠가 된다니 실감이 안 나네. 나는 외동이고 너도 외동이잖아. 우리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 건강도 잘 챙기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쌍둥이 아들과 2살 차이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이 함께 주말마다 제천에 있는 시골집을 찾습니다. 그곳은 집을 리모델링해 캠핑장처럼 꾸며진 가족만의 특별한 별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소중한 손주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